만약에 이제 뭐 캠핑을 해. 근데 캠핑을 하는데 옆에 아주 맑은 강이 흘러.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강물이 막 흘러. 그래서 딱 봐도 막 너무 깨끗해. 물고기도 막 살아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그거 목마르다고 냉큼 퍼먹으면 어떻게 돼? 오염물질 1도 없어. 인공적인 물질 1도 없어. 강물이 쫙 흐르고 막 물고기도 포석포석하고 막 수초도 깨끗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목이 말라. 이게 퍼먹으면 돼, 안 돼? 퍼먹으면 아주 낮은 확률로 뒤질 수 있어. 알겠어요? 심각하게 높은 확률은 아닌데 만약 아다리 제대로 걸리잖아? 약도 없어. 무조건 죽어야 돼. 알겠어요? 왜? 사실 우리 자연은 다정해. 우리 자연은 혹독해. 우리 자연은 인간에게 절대로 다정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 자연은 원래부터 엄청나게 무서운 거 천지백갈입니다. 바로 원래 자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균, 바이러스, 아메바 이런 애들이 자연계에 원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거 잘못 퍼먹었다가 항생제도 안 들고 항바이러스제도 없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항진균제도 없는 이상한 애한테 감염되잖아? 그러면은 진짜 약도 없어요. 죽는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왜 무슨 영상 같은 데 보면 빙하수 물 깨끗하다고 떠먹는 영상 있잖아. 그거 잘못 퍼먹으면 뒤지는 거야. 알겠어요? 특히나 빙하수는 진짜 무서운 거야. 왜? 빙하는 몇 년 전에, 몇만 년 전에 얼음이잖아. 그럼 거기에는 뭐가 있어? 고대 세균이나 고대 바이러스 같은 게 이미 녹아 있을 수 있다고. 그러다가 녹으면서 걔네들이 활성화되고 그런 거 잘못 먹으면은 진짜 약도 없이 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자연계에서 물을 섭취한 다음에 먹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자연계에서 섭취한 물을 먹을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끓여야 돼. 알겠어요? 끓여야 돼. 알겠죠? 맹물 먹으면 뒤져. 알겠어요? 큰일 나. 자연계 깨끗하다고 해서 막 받아 먹으면 안 돼. 알겠죠? 그런데 또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에 흐르는 자연계의 물은 막 먹어도 돼. 신기하지? 이게 이 한반도 땅이 축복받은 이유야. 왜 대한민국에서는 약수물을 막 먹어도 되지? 바로 우리나라 지질 구조가 편마음 지대이기 때문에 그래. 편마음은 뭐야? 입자 구조가 아주 고운 뭐냐면은 변성함 지대야. 우리나라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입자 구조가 매우 곱기 때문에 고게 천연 필터 역할을 해서 그런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그 편마음 지대를 지나게 되면 편마음에 속해 있는 여러 전이금속들이 촉매로 작용을 해서 세균 바이러스를 죽여버려. 그래서 대한민국의 지하수는 완전 깨끗해. 그냥 바로 먹을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사실은 빗물 같은 건 절대 받아 먹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표토층에 있는 빗물 같은 건 절대 받아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큰일 나요. 알겠어요? 그런데 지하수로 들어갔다가 용솟음 시치는 물들은 대한민국의 물들은 굉장히 깨끗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또 한반도 땅의 묘한 점이지. 그럼 내가 이 얘기 왜 할까? 내가 이 얘기 왜 할까? 내가 이 얘기를 왜 할까? 그냥 할까? 관계 있으니까 할까? 내가 얘기를 왜 할까? 자, 내가 얘기를 왜 했느냐? 여러분 만약에 그냥 맹물 있죠, 맹물. 그냥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그냥 자연 상태의 증류수. 오염물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자연 상태의 증류수 pH 측정하면 얼마게요? 만약에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쳐봐. 증류수 가져다가 pH 측정해. pH 얼마게요? 이건 뭐냐면 그냥 마트에서 산 깨끗한 그 페트병에 들어있는 생수 있잖아. 그거 닦아가지고 pH 측정하면 얼마게요? 바로 5.6에서 한 6 사이 나옵니다. 즉 여러분들이 그냥 평소에 벌컥벌컥 먹는 물 있잖아요. 그거 pH 상으로 중성이 아닙니다. 산성입니다. 왜? 왜?
여러분들이 평소에 먹는 물은 중성 아니에요. 약간 산성이에요. 왜? 바로 여기에 뭐가 녹아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이산화탄소가 물속에서 뭐로 바뀌죠? H2CO3 탄산으로 바뀌죠. 그래서 보통의 물은 무조건 이산화탄소가 녹아있기 때문에 그 물의 pH는 약간 산성 쪽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먹는 물은 중성 아니에요. 알겠죠? 그럼에도 우리가 평소에 먹는 물은 그냥 우리 중성이라고 알고 먹잖아요. 그래서 화학적으로 산성이다 중성이다 라고 하는 것과 실제 생활에서 산성이다 중성이다 라고 하는 건 차이가 있다는 뜻이지.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물을 가지고 수용액을 가지고 만약에 내가 화학 실험을 한다 라고 하면 이 pH가 5.6에서 6 정도 되는 게 내 화학 실험률과 영향을 줄까 안 줄까? 줄까 안 줄까? 당연히 준다고. 그래서 화학 실험을 할 때는 반드시 알겠어요? 화학 실험을 할 때는 반드시 물을 쓸 때 어떻게 해야 돼? 화학 실험할 때는 물을 내가 쓰고 싶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끓여서 써야 돼. 왜? 끓이면 어떻게 되겠어? 끓이면 어떻게 되겠어? 물의 온도가 올라가지. 물의 온도가 올라가면 이산화탄소의 용해도가 어떻게 돼? 낮아지지. 그럼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되겠어? 푸르륵 날아가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끓이고 나서 다시 그 물의 pH를 측정하면 7 근처가 되는 거야. 물론 그것도 한참 노출을 시키면 다시 요 pH로 돌아오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된다? 화학 실험에서 쓸 물은 반드시 어떻게 해? 바로 끓여서 바로 식혀놓은 걸 바로 써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것들을 해야 실험 오차가 생기질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서 무슨 관계냐? 자, 아까 요 캐소드에 누가 덕지덕지 붙어 있게 된다고 했어요? 리튬2 옥사이드하고 리튬2 O2가 붙어 있게 된다고 했었죠. 그런 상태로 얘를 그대로 요대로 그대로 떼어가는 거예요. 요 딱 붙어있는 채로 이렇게 딱 들고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딱 들고 가면 여기에는 사실 누구들도 있겠어요. 이 탄소 흑연층에 O2 기체들이 막 이런 식으로 들어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놈을 가져다가 뭐 하는 거예요? 딱 들고 간 다음에 문제를 읽으면 저기다가 뭐? 떠모. 떠모가 무슨 말이에요? 우리말로. 열. 그 다음 여기에 그래브가 무슨 말이에요? 그래브. 그래브가 뭐예요? 그래브가 무슨 뜻이에요? 바로 중력, 중력을 뜻하는 어근이 그래브예요. 중력 영어로 뭐라고 해요? 그래비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 중력이 가장 그 뭐냐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게 바로 질량이잖아요. 그래서 그래브라는 말에는 질량이라는 뜻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 뒤에 메트릭은 무슨 말이에요? 메트릭. 메트릭은 뭐예요? 바로 measure 의 어근이에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열 질량 측정기라고 하는 거예요. 열 질량 측정.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는 화학 실험실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줄임말로 어떻게 줄여 쓰냐면 TGA라고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Thermogravitometric Analysis. 알겠죠? 화학 실험실에서 엄청 많이 쓰는 녀석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내가 구해놓은 샘플을 가져다가 서서히 열을 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균일한 인류를 가지고 쭉 가열을 한 다음 열 에너지를 서서히 공급을 하거든요. 그럼 이놈이 어떻게 된다? 갑자기 질량이 변할 수 있어요. 갑자기 질량이 변할 수가 있어요. 보통 어떻게 변하냐면 늘어나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근데 늘어날 수는 있어요. 이게 가열하다 보면은 뜨거워지니까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결합해서 산화 반응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산소가 결합하게 되면 질량이 늘어나긴 하지만 그럼에도 늘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 보통 연소 반응이 된 이후에는 기체들이 생겨서 도망가 버리니까. 그래서 보통은 기본적으로 질량이 뚝뚝 불연속적으로 감소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질량이 뚝뚝 감소하는 건 그냥 그런 거겠어요? 뭔가 화학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이겠어요?
화학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 화학적 이유를 분석하면 기존 맨 처음 샘플들의 조성을 확인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화학실험실에서 아주 많이 사용하는 게 저 TGA 장비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어떻게 한다? 쭉 가열을 해버리면 사실 이 C가 뭐겠어요? 이 C 흑연층이겠죠? 흑연인데 사실 여기에 누가 있긴 있었겠어요. O2가 중간에 층간 삽입된 채로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O2는 원래 상태가 기체잖아. 기체니까 저 앞에서 열을 살짝 가는 그 순간에 이 O2는 지도새도 모르게 다 날아가 버렸을 거라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물을 끓여서 이산화탄소를 날리듯 여기에 있는 요 탄소가 가열되는 상태에서 안에 층간 삽입된 O2는 이미 날아간 상태일 것이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제 그런 상태로 이제 여기에 열을 가해서 무슨 변화가 생기는지 살펴보자 이런 얘기지. 이때 실제 실험실에서 프로페셔널하게 실험을 할 때는 이런 정보 이런 거 없어요. 무슨 말이겠어요? 이런 거 없어요. 변하면 내가 논문 뒤져가지고 무슨 변화가 생기는지 막 찾아야 돼요. 무슨 말이겠어요? 이 물리적 성격 찾아가지고 막 논문 뒤져가지고 열 가했을 때 여기서 벌어질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찾아야 돼. 그래서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다,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다를 분석해야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입시 문제인지라 정보를 준 거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갑자기 첫 번째 8 하고 질량이 변하는 그 구간의 온도, 여기에 있는 가장 낮은 온도 420도. 그 다음 여기서 또 갑자기 변하는 온도, 두 번째 온도 800도. 뭔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과정에서 뭔 일이 벌어지느냐? 420도에서 벌어지는 일, 바로 뭐다? 과산화산소가 이런 식으로 과산화물이 산화물이 되면서 뭐가 뜯겨 나와요? 산소 기체가 뜯겨 나오는 거지.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 기체는 머물러 있다고 그랬어요? 다 도망간다고 그랬어요? 다 도망갑니다. 이거 실험 장치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오픈 스페이스에 보통 고체를 두고 고체를 이렇게 올려놓고 어떤 기기 장비 안에 놓고 밑에서 열을 서서히 가하는 거예요. 그럼 열린 공간이기 때문에 기체 같은 게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후루룩 날아가 버리겠죠? 그런 상태로 남아있는 질량을 측정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기체는 어떻게 된다? 후루룩 날아가고 이때 질량이 얼마나 감소했어요? 8g 감소했죠? 그게 누구의 질량이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까? 산소겠지. 무슨 말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산소 질량이 8g인데 산소의 몰 질량이 32니까 요 놈의 몰수가 0.25몰. 생성이 됐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산소는 어디서 온 거라고 100% 확신하고 있어요. 이 과산화물에서 온 거라고 확신하고 있죠. 그럼 요 놈이 이렇게 변해서 만들어졌다면 화학양론 계수가 2대 2대 1이니까 얘는 기존에 얼마나 있었을 것이다? 얘 2배인 0.5몰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맨 처음 실험을 준비할 때 Li2O2가 얘가 0.5몰 이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녀석이 열을 가해가지고 여기 있는 산소가 호로록 다 날아가 버리면 얘가 Li2O2가 되니까 그 두 개가 합쳐져서 하나의 상태가 되었을 것. 무슨 말 알겠죠? 이 상태에서 열을 더더더 가하는 거야. 그래서 온도가 800도씨가 되었어. 그러면 어떻게 돼? 캐소드 전극을 이루고 있었던 흑연이 어떻게 되겠어요? 홀랑 불에 타면서 모두 다 이산화탄소가 돼서 어떻게 되겠어요? 얘도 후루룩 다 날아가 버리겠지? 그럼 이때 남는 건 누구였어? Li2 고체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 800도씨 이후부터는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남아있는 18g이 온전히 리튬 옥사이드의 질량이 될 것이고, 그러면 남아있는 리튬 옥사이드 18g의 몰수를 구할 수 있느냐? 이 녀석의 몰 질량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리튬하고 산소의 원자량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몰 질량을 구할 수 있고 계산해 주시면 이때 이 녀석이 얼마? 0.6몰인 걸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 0.6몰은 어떻게 돼? 원래 과산화물하고 산화물이 합쳐져서 0.6몰이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맨 처음 만들어졌을 때 이 산화물은 0.1몰만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캐소드에서 만들어지는 그냥 산화물과 가산화물이 몇 대 몇 이런 식으로 5대 1의 존재비로 여기서 생성이 됐었겠구나 라고 추적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죠? 이렇게 풀어보자. 됐습니다.